우리 세계가 정말로 존재하는 사람과 가까운 친척 생물이 있는데 사람들보다 털이 더 많고 더 커서 2배나 3배 더 크고 6배나 7배 더 무겁다면 어떨까요? 이러한 것은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일 거예요. 이러한 생물이 있다면 그들은 아무도 모르는 깊은 원시림에 숨어 살 것이다. 아니면 방사능 변이의 결과로 생겨난 존재일지도 모르며 지구의 중심에서 인류를 보호하고 있을 것이다. 또는 다른 괴물들과 함께 싸워 인류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할 것이다. 1933년 3월 2일 킹콩이 머리언 씨, 쿠퍼 감독의 동명의 영화를 통해 처음으로 대중 앞에 등장했어요. 이 첫 번째 킹콩 작품은 괴물 영화의 클래식으로 여겨지며 최고의 공상과학 영화 목록에서 3번째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때부터 킹콩은 스크린에서 불멸의 캐릭터가 되어 여러 버전의 영화로 관객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류의 조상과 동시대의 초거대 사포리나이 동물이 지구에 존재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신비한 생물이 베트남 현지 지역에 있었던 땅에서 살았다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 거대 사포리나이 동물은 빅풋, 거인 란각 또는 세티와 관련이 있다고 믿어지고 있어요. 그것은 기간토 피시커스라는 종으로 이름이 조금 길고 기억하기 어려우니 오늘의 비디오에서는 그냥 기간토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원숭이의 첫 화석은 상당히 유쾌한 상황에서 발견되었습니다. 1935년 한 독일인 인류학자가 중국의 한 한약점에서 이 화석을 발견했는데 용의 이빨이라고 라벨이 붙어 있었다고 해요. 그들의 이빨과 화석이 종종 분쇄되어 중국 전통의학의 몇몇 약재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한약점에서 발견된 어금니뿐만 아니라 류이청 동굴에서도 기간토 이빨과 몇몇 턱뼈 표본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기간토의 유골이 후북성, 광시주, 사천성 등의 지역에서도 전통 중국 의료 창고와 동굴 퇴적물에서 발견되었습니다. 2014년에는 이 종의 이빨과 턱뼈 화석이 인도네시아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인도와 베트남에서도 몇몇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기간토의 완전한 뼈를 수집하기에 충분한 표본을 얻지 못해 이 생물체의 형태는 주로 추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이 실제 킹콩 버전에 대해 몇 가지 흥미로운 정보를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오늘날 중국, 인도, 베트남 지역에서 약 900만 년 전부터 10만 년 전까지 살았다고 추정됩니다. 즉, 호모 에렉투스와 같은 초기 인류와 동시대에 같은 장소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화석은 기간토 개체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포리나이 생물이라고도 알려졌습니다. 그들은 서 있을 때 높이가 3m에서 4m에 이르며 몸무게는 대략 500kg에서 540kg이었습니다. 연구자들은 기간토가 현재의 고릴라보다 2에서 3배, 현대 오랑우탄보다 약 5배 무거웠다고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이 동물들은 육식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연구 결과 이들이 4발로 걷는 것이 밝혀졌는데 이는 그들의 무거운 몸무게를 고르게 분배하고 이동을 더 쉽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기간토 종은 매우 크고 깊은 턱과 큰 이빨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 음식을 씹고 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대나무와 같은 섬유질 식물을 소화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견과류와 과일도 먹을 수 있습니다. 잇몸이 짧고 평평하지만 굉장히 튼튼한 치아 유약으로 덮여 있습니다. 어금니는 그리 날카롭지 않으며 송곳니 또한 크지 않고 둥기처럼 생겼습니다. 모든 이빨은 빈 공간이 많은데 이러한 구조는 대부분 대나무를 먹는 판다와 유사합니다. 덕분에 큰 크기의 성체는 자연에서 거의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아나 노약하거나 약한 개체는 호랑이, 악어, 하이에나, 보아뱀, 곰 및 호모 에렉투스와 같은 포식자에게 쉽게 먹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유인원 종은 거의 900만 년 동안 살아 있었으며 대략 30만 년 전에 멸종했습니다. 멸종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합의되지 않았지만 그들의 특별한 식성 때문이라는 것이 가장 타당한 가설 중 하나입니다. 기간토가 몇몇 특정 식품만 섭취했기 때문에 주요 식품원이 사라지면 다른 종류의 음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기후 조건이 열악해서 수십 년 동안 대나무가 대량으로 죽게 된다면 기간토와 같은 큰 생물체는 기아 위기에 처하게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기간토의 이빨 조사 과정은 개체군 내에서 장기간 영양 부족이 있었음을 보여주며 식량 부족으로 기간토 개체군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였습니다. 식량 부족 외에도 거대한 유인원은 성장이 느리며 번식률도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러므로 대규모 기아가 발생하면 이 유인원 종은 개체군 수를 회복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게다가 기간토는 대나무도 주요 식품으로 하는 대판따와 식량을 경쟁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결국 늦은 플라이오세인 시대에 이 거대한 원숭이 종이 완전히 멸종하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 동안 숲의 식물이 사바나 식물로 변해 그들의 과일 공급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거대한 크기 때문에 그들은 나무 위로 올라가 고추의 식량을 얻기 어려웠고, 따라서 저지대 식물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바로 이 제약이 기간토가 기후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게 만든 원인이라고 믿습니다. 노화된 숲이 점차로 광대한 초원과 사바나로 변했을 때 말입니다. 또한 원숭이들은 일반적으로 매우 느린 대사를 가지고 있어서 식량이 제한된 조건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기간토가 선사시대 인류와 밀접한 친척관계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는 턱뼈의 흔적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인간적인 유사성이 단순히 진화적 수렴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현대에는 기간토가 오랑우탄과 함께 폰진의 악과에 속해 있으며, 현대 오랑우탄의 거대한 버전으로 간주됩니다. 이 신비한 고대 생물을 영화에서 영감을 받은 캐릭터로도 등장했습니다. 2012년 영화 아이스 에이지 대륙이동 위 거트 선장이나 2016년 정글북에서 킹 루이 캐릭터로 말입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원숭이가 정말로 지구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일까요? 아니면 사실 그들이 어딘가에 숨어 인간 사회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걸까요? 2018년에는 일본 탐험팀의 구성원들이 눈 위에서 50cm 길이의 발자국을 발견하면서 기간토 한 마리가 아직 살아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것이 진실인지는 저도 확실하지 않지만 15세기부터 원숭이와 닮은 모습의 신비한 생물들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원주민들은 서로 숲속의 인간, 빅풋 또는 세스케치와 관련된 전설을 들려주곤 했습니다. 북미 지역을 방황하는 거대한 유인원 같은 생물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대부분의 빅풋 목격담은 서북부 지역에서 벌어지며 그곳의 토착민 전설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세스케치라는 단어는 토착민 언어에서 유래했으며 야생의 사람 또는 털이 많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바리 괴물에 대한 소문은 최근 50년 동안 특히 급격히 늘어났으며 20세기 후반에 특히 주목받았습니다. 1959년 12월 블러프 크릭, 캘리포니아에서 발견된 거대한 발자국에 대한 여러 기사가 발행된 후입니다. 빅풋과 마찬가지로 티베트 서부의 셰파 사람들은 예티라는 신비한 생물에 대한 전설을 가지고 있으며 이 생물을 히말라야 산맥의 티베트 고원, 네팔, 부탄 지역에 숨어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 생물을 원숭이와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일반인보다 훨씬 크며 높이가 2m에 이르고 몸무게는 91kg에서 181kg 사이이며 전체 몸이 빨간색 또는 검은 회색 털로 덮여 있습니다. 예티에 대한 이야기는 19세기에 서양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예티는 인류의 조상이라고 주장하는 소문도 있고 그것이 이미 멸종한 인류의 유일한 생존자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으며 이는 과학자들조차도 알지 못하는 숨겨진 생물일 수 있다고 합니다. 20세기 동안 서양의 사냥꾼들, 탐험가들, 연구원들은 이 신비한 생물을 찾기 위해 히말라야 산맥을 누비며 조사했습니다. 몇몇 박물관에서는 예티로 추정되는 뼈, 이, 피부, 털, 머리카락, 심지어 대변 샘플까지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몇 년 전 미국 버펄로 대학의 전문가 팀은 예티에 대한 가장 유명한 9개의 증거를 분석해보았고 그 결과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 샘플은 개의 것이었고 나머지 8개의 증거는 히말라야 브라운 베어 또는 티베트 브라운 베어로 판명되었습니다. 결국 예티의 실체에 대한 확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예티에 대한 가장 명확하다고 여겨진 증거들은 반박되었습니다. 빅풋에 대해 다시 언급하면 이 생물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은 기간토 종이 베링 해협을 건너 북미로 거주지를 확장했으며 현재까지도 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널리 받아들여지는 가설이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거대 원숭이 화석은 아시아에서만 발견되었으며 대부분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북미에서 그들이 나타났다는 화석 증거는 없습니다. 또한 기간토의 식성도 매우 특별하여 대부분 대나무와 덤불을 먹었기 때문에 특정 환경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원숭이들이 아시아 환경에서 북미로 이동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가능성은 북미 빅풋 괴물이 사실상 기간토 종의 친척이지만 멸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 곳곳에서 각 지역에 따라 특별한 특징을 가진 곰 종들이 분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환경 변화로 인해 아시아의 기간토 집단이 사라질 수 있지만 북미에 있는 그들의 친척들은 더 행운이 있었을 것입니다. 빅풋 괴물의 발자국이 발견된 것은 이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완전히 가능한 사실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비디오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과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우리는 콘텐츠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종 모양의 버튼을 클릭하여 채널의 새로운 콘텐츠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회차에서 만나요.